그래서 이제 그 시스틱한 리전, 콜로이달 시스트나 이제 결절의 크랙이 차있는 이걸 통해서 뺄 때 이걸 사용하면 더 유리합니다. 이렇게 콜로이달 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게이지 정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거든요. 이렇게 빨아들이고. 근데 과거에 이제 저 FNA 할 때는 솔리드한 포션을 잡고 이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막 보고, 그리고 잘 안 되면 약간 이렇게 막 흡입법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과거에 사용을 했었는데, 지금은 이런 흡입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아까도 말했듯이 시스틱에서 어떤 그런 것을 뺄 때 에탄올, 우리가 이제 그 시스트가 너무 튀어나와 가지고 이걸 쭉 빨아들이고 거기에 에탄올로 이제 어떤 고정시키는 그런 거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. 우리가 흔히 지금 개원가에서 하는 그런 결절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흡입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따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시스트 흡입하실 때 예. 이게 에탄올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뽑나요? 아니면 그냥 바로 뽑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 에탄올 인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발률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학병원 가서 하라고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메틱하게 미용 쪽으로 좀 힘든 경우에는 고주파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보내서 이런 경우는 빼고 고정을 해보시고 안 되면 고주파까지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요. 그냥 물만 좀 빼줍니다. 물만 빼줄 때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면서 이렇게 쭉 빼도 되니까요. 네. 몇 게이지 쓰시나요? 18게이지 쓰시나요? 그 결절할 때요. 시스트 뺄 때요. 시스트 뺄 때는 그 시크한, 굉장히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 보여줬잖아요. 굉장히 시크하고 잘 안 빠집니다. 그래서 좀 굵은 게이지를 사용해야 돼요. 18게이지나 적어도 23게이지 이하는 이상이죠. 23게이지, 21게이지 그런 계통을 사용해야지 나옵니다. 잘 안 나오. 이제 물만 쭉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크한 그런 경우는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굵은 게이지를 사용하는데,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런 굵은 게이지를 찌른다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포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. 25게이지나 26게이지는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. 우리가 태반 주사 놓을 때 사용하는 게이지 혹시 아십니까? 태반 주사 놓으시는 분 계십니까? 네, 31게이지. 그렇죠. 전혀 안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전혀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얇을수록 안 아프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아까 강의 시간에도 설명했듯이, 근데 얇으면 얇을수록 세포가 잘 안 나와요. 충분한 세포가 얻어져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 아프면서 가장 적당한 게이지 수가 뭐냐라고 봤을 때 25, 26게이지가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5에서 26게이지. 로컬 맞춤을 전혀 안 하는. 네? 로컬 맞춤 전혀 안 하는.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도 그때 못 드셨구나. 결절이 깊은 경우가 있어요. 결절이 깊게 있어가지고 조금 FNA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가끔 씁니다. 근데 그렇지 멜라 않- 크림 같은 거 바르지 않아도 돼요? 마취 크림 같은 거? 어때? 굳이 쉬운 결절이라면, 그렇게 어려운 결절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크림, 예, 마취 크림 안 예, 발라도 예. 된다 이거죠? 예. 그런 거 리도케인이라든지 그런 거 서브큐 인젝션 같은 거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결절이 깊은 곳에 있어서 꽤 소요 시간이 길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소독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? 알코올로 닦고 시작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그 베타딘 소독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, 통상적인 방법은 알코올로 닦고 시행하셔도 무난합니다. 프루브는 따로 이렇게 뭐 장갑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그냥 하셔도 되고요. 근데 이제 소독 안 하시죠? 여기다 뭐 소독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여기 프루브가 다칠 우려가 있다면 좀 싸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, 네. HT 오트로 하시는 분들이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. 네,
예. 네.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뚝 닦고 바로 합니다. H2O 아니 그거 닦을 필요도 없어. 알콜로요? 알콜로 하고. 그리고 또 정형외과에서는 저기 뭐 클로르 헥시딘 같은 거 예. 해가지고 하시던데 예. 셋 중에서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? 병원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알콜로 닦고 하시는 거 제일 정확, 제일 간편하고. 예, 전혀 없습니다. 뭐 인펙션 바늘만 예. 예. 바로 하셔도 그게 지장은 없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검체 획득이 중요하거든요. 검체 획득을 초음파로 유도하여서 정확한 프로브가 그 결절에 들어가서 회전 운동하고 전후 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검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실습은 이 초음파를 붙고 니들이 그 결절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 운동, 전후 운동 그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직접 이것은 제가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프로브 대고 한번 제가 그때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. 잡는 방법은 저는 한번 이 프로브에 있는 프로브를 제가 이쪽으로 가서 설명드릴게요. 프로브 잡는 방법은 원래 프로브 이렇게 잡으십니까? 저는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데 일단 잡는 방식을 잡아보시고요. 예. 그리고 결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. 얘가 너무 꽉 누르지 마십시오.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. 지금 돼지고기 비계를 안에 넣어놨는데 그 비계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비계가 지금 여기가 결절이죠. 여기가 결절입니다. 그러면은 그 결절이 중앙 부위에 올 수 있게끔 위치를 하시고요. 그리고 이게 26게이지 니들이에요. 26게이지 니들. 그러면은 이런 여기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버티컬하게 찔러 볼 겁니다. 한번 본인이 그냥 한번 찔러 보십시오. 그냥 쏙 찔러 보십시오. 상관없이 찔러 보십시오. 선단이 안 보이죠. 네. 안 보이죠. 그럼 뭐가 지금 잘못 찔러졌다는 겁니다. 잠깐 빼보십시오. 자, 빼보시고. 지금 여기하고 위치가 이것이 어디 부위만큼을 찔러야지 보이느냐가 참, 일단은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잘 관찰하시고요. 여기서 한 이 정도 띄어가지고 약간 세워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고민이죠. 안 보인다? 지금 고정돼 있나요? 아닌데. 프로브는 치과고 잡는 게 낫는 거 아니면 옆으로 하는 거예요? 네? 프로브는 이렇게 프로브는 이렇게 그럼 잠깐 죄송해요. 저 뒤쪽에도 F&A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. 좁으니까 저쪽에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. 비계가 잘 안 보여. 너무 세게 네, 너무 엄청 세게 눌러버리니까 비계가 이제 퍼져버리거든요.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보이시죠? 반대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선단.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나면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드릴링이라고 니들 드릴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단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? 아니면 다른 쪽으로 너무 비계가 보이시죠? 상단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각도를 여기 결절이 이 정도에 있었을 때 이
여기 지금 보이시죠? 결절.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각도로 내가 이것을 찔러야 되는지를 이 돼지고기 팬텀을 이용해서 여기 봐보십시오. 이 버티컬한 방법이 있을 때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찔러야지 선단이 이렇게 보이구나. 보이시죠? 네. 예, 이런 것들을 이 돼지고기를 통해서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얼마나 띄었냐 그런 것을 익히고 얘가 이게 지금 선당이 잘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보였을 때 이제 이것을 한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미들프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한 5, 6회, 6, 7회 그런 정도를 하셔서 이렇게 빼시라는 거죠. 이렇게만 안 하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뒤로만 하십시오. 처음에는. 근데 처음에부터 막 이렇게 막 돌리려고 하면은 이제 선단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지금 비계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찔러야 되는지를 그리고 조금 굵은 게이지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하셔도 되고요. 버티칼도 이렇게 약간 한 70도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. 보십시오. 아, 보이시죠? 네.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런 각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5, 6회, 6, 7회 이 정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러면은 잘 안 보일 때는 이걸 약간 눕혀보기도 하시고요. 이걸 눕혀보기도 하시고 세워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셔도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각도를 배우시는 거예요. 오늘. 예,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처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와 이렇게 잘 들어갔거든요. 잘 보여요. 그러면 과도하게 몇 번 해버리는 거예요. 한 10번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막 흥분돼가지고 와 이거 잘 됐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가 혈액이 나와버려가지고 검체가 제대로 헤마토마가 아니라 검체가 좋은 검체가 안 얻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연습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. 뽑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이렇게 시림지 연결을 아니요. 이렇게 딱 했죠. 이렇게 딱 했죠. 바로 쭉 뽑아가지고 여기 시린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뽑았으면 이렇게 네거티브 프레셔를 준 다음에요. 슬라이드에 쭉 미시면 돼요. 그러면 땅에 들어가 있어요? 일주일에 5-6번 했는데 있어요. 참 신기해요. 여가 피가 안 맺혔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빼보면은 검체가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바로 스미어하고 고정. 에탄올 이미 부어놓은 상태죠. 그 어떤 버틀이 있어요. 그 버틀에다가 95% 알코올을 이미 딱 해가지고 담가 놓습니다. 그러면은 거기 담궈놓은 슬라이드 바에다가 바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. 그냥 스미어하고 바로 고정. 이렇게 그러면 그걸 옆에다 바로 준비해놔야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렇게 있고 슬라이드 그 95% 알코올이 담겨진 바가 있고 그리고 얘가 슬라이드가 다 준비돼 있고 이거를 3번, 2번 해서 4번 정도 다시. 그러니까 한 결절에서 적어도 2회에서 4회. 지금 한 번 했고 지금 한 번 했고 또 했고 또 2번. 예, 그러니까 의심이 된 경우 있잖아요. 말리기는 네이처다. 초음파상 악성이 의심되는 네이처라면은 적어도 4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할 때마다 니들을 바꾸는 바꾸죠. 당연히 바꿔야 되고. 그리고 그 바꾸시고 한 번은 액상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한 번에. 예, 슬라이드로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하셔도 되고 그 액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. 청구가 2개 다가 돼. 아니죠. 하나만 돼요. 그러니까 액상이 더 비싸거든요. 액상으로 청구하시고 슬라이드는 얼마 안 비싸거든요. 그래서 슬라이드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액상. 예. 보통 비라프까지 같이 나가시나요? 비라프는 비싸요. 보험이 안 돼서. 보험이 안 돼서. 그래서 비라프는 슬라이드 조직검사상에서 뭐가 악성이 의심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저는 비라프 뮤테이션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. 액상을 나갔으니까 거기서 추가로. 네, 액상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액상으로 이제 김보 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슬라이드로 하면은 여러 백그라운드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액상은 세포 보존율이 좋고요. 이런 비라프 뮤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필러리만 액상이 더 유효한 게 아니라 폴리큘라, 네오플라즘 다 액상으로 가능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필러리가 아닌데 내가 액상을 굳이 할 필요 있나?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사이로드 결절에서는 다 액상으로 한 번씩 의심이 되면 여포성 종양, 여포성 네오플라즘도 액상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장갑을 안 끼고 하시나요? 예? 장갑을 끼워야죠. 장갑은 낍니다. 슬라이드 할 때는 슬라이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저희가 또 이제 실습할 때 좋은 검체가 어떤 거고 블러디 스미어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슬라이드에다 이렇게 덮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 실습입니다. 이게 지금 검체가 잘 타겟팅이 돼서 이게 트렌 프로그를 잘 하는지를 보는 그런 실습이고요. 슬라이드에 대한 것은 저기 이제 슬라이드 밀 때 또 한 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번을 다 같은 분들